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신호다. 스토아 철학이 알려주는 외로움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 1. 어느 노인의 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신호다. 스토아 철학이 알려주는 마음 읽기. 어느 노인의 밤. 어느 병원 응급실 CCTV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새벽 2시 한 노인이 응급실에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누가 좀 있었으면 해서요. 가슴이 아픈 것도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외로움. 그것은 갑자기 몰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녁 식사를 혼자 마칠 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원래 이런 거야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외로움은 고통이 될 수도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스토아 철학이 알려주는 외로움 다루는 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2. 실화 스토리. 김 선생의 어느 날. 김 선생은 올해 67세입니다.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집에서 지낸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아내는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TV도 실컷 보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자유가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거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이제 뭘 하지?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아침부터 전화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끝나는 건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김 선생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그저 혼자 견뎌야 하는 무게.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런 순간을 영혼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 외로움의 정체. 스토아 철학의 해석.
스토아 철학자들은 2000년 전부터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그들이 찾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내린 판단의 결과다. 무슨 뜻일까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 3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지각, 퍼셉션.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석을 통해 봅니다. 김 선생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외롭다는 것은 해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조용하고 평화롭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쓸쓸하고 공허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각, 즉,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둘째, 판단. 저지먼트.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견해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김 선생은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판단들이 쌓여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만든 것입니다. 셋째, 내부 통제 이너 컨트롤.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태도, 나의 행동. 통제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의 행동, 이미 지나간 과거, 타인의 평가, 외부 상황.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했으면,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친구들이 먼저 연락해줬으면.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나의 판단과 태도에 집중하라. 외로움은 나 혼자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4. 작은 계기. 김 선생의 변화. 그로부터 며칠 후 김 선생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몇 시에 검사래?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11시요. 아직 30분 남았어요. 그래. 그럼 저기 가서 커피 한잔 할까? 좋아요. 두 분은 일어나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김 선생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을까? 아니면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 선생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사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진,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 사진을 보며 김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때도 사실 외로운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바쁘게 일할 때도,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가끔은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었나? 김 선생은 노트를 꺼내 천천히 적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외로운가? 누군가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서? 글을 쓰다 보니 외로움의 정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이 외로운 진짜 이유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선생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만드는 것이라는 걸. 스토아 철학의 핵심 솔루션. 외로움 다루는 법. 스토아 철학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기법입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스토아적 방법을 3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1단계 사건과 판단 분리하기.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사실과 내가 내린 판단을 분리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혼자 집에 있다. 판단 혼자 있는 것은 슬픈 일이다. 사실 아들이 오늘 전화하지 않았다. 판단 아들은 나를 잊었다. 사실 친구 모임에 나를 부르지 않았다. 판단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다. 보이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덧붙입니다. 김 선생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김 선생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판단이 외로움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단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혼자 집에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다.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같지만 판단이 다릅니다. 그러면 감정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전 연습. 외로움이 밀려올 때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지금 일어난 사실, 내가 내린 판단. 이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 옅어집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관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단계 감정에서 한 발 떨어져 바라보기.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온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 속에 빠져 있으면 외로움이 나 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외로움은 내가 느끼는 감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을 스토아 철학에서는 관찰자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김 선생은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있구나. 이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갈 것이다. 나는 이 감정을 느끼지만 이 감정이 나는 아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외로움이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2번째 실전 연습. 외로움이 느껴질 때 10초간 눈을 감고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외로움이 있다. 하지만 나는 외로움이 아니다. 나는 이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것을 하루에 3번만 반복해도 외로움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3단계 통제 가능한 것에만 에너지 쓰기.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왔으면, 친구들이 먼저 연락해줬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것들은 모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김 선생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자식들이 언제 전화할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전화할지 말지, 오늘 산책을 나갈지 말지, 책을 읽을지, TV를 볼지,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리스트를 적고 나니 김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날부터 김 선생은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30분, 일주일에 한 번 옛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기, 외로움이 느껴지면 노트에 적기, 저녁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김 선생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실전 연습. 지금 종이를 한 장 꺼내십시오. 왼쪽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적으십시오. 오른쪽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리스트 중에서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 산책 10분, 창문 열고 햇빛 쐬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6. 김 선생의 작은 성공. 감정 회복 이야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선생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자식들은 바쁘고, 여전히 저녁은 혼자 먹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환기를 했습니다. 거실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순간에 외로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 선생은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지금 나는 혼자 집에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로운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할 일. 오전 산책 30분. 점심 후 책 읽기. 저녁에 큰아들에게 전화하기. 작은 계획이었지만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었습니다. 옆 벤치에 다른 노인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김 선생은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책을 펼쳤습니다. 예전엔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책 읽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나야. 잘 지내지? 아, 아버지. 네, 잘 지내요. 아버지는요? 응, 나도 잘 지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 다녀왔어. 그러셨어요? 좋으시겠네요. 그래. 너 바쁘지?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감사해요, 아버지. 주말에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김 선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전화를 안 해서 서운했습니다. 이제는 김 선생이 먼저 전화를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외로움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을. 외로움과 싸우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 시청자를 위한 실전 루틴.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 훈련.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스토아 철학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4가지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루틴 1. 외로움 관찰 일기. 언제 외로움이 느껴질 때. 소요 시간 3분.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날짜. 외로움을 느낀 순간. 그때 일어난 사실. 내가 내린 판단. 예시. 2025년 12월 1일. 저녁 7시, 저녁 식사 후. 사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판단. 혼자 먹는 밥은 슬프다. 적고 나면 외로움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루틴 20초 관찰자 호흡. 언제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소요 시간 30초.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외로움인가? 공허함인가? 평온함인가? 이 감정을 그저 바라본다. 나는 이 감정을 느끼지만 이 감정이 나는 아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루틴 3 통제 범위 체크리스트. 언제 주 1회 일요일 저녁 추천. 소요 시간 5분.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왼쪽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시. 통제할 수 없는 것. 자식들의 방문 횟수. 친구들의 연락 빈도. 과거의 선택. 타인의 평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전화하기. 매일 30분 산책.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외로움을 관찰하기. 오른쪽 리스트에서 이번 주에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루틴 4 저녁 감사 3가지. 언제 잠들기 전. 소요 시간 2분.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이웃이 인사를 해줬다. 감사 연습은 외로움에 집중된 마음을 삶의 긍정적인 면으로 옮겨줍니다. 실천 원칙. 이 4가지 루틴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만 골라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의 반복이 삶을 바꿉니다. 8. 나가는 말. 외로움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김 선생은 베란다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김 선생은 압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지금 당신은 혼자입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그 신호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 선생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은 선택이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신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스토아 철학이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들러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